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경제티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액면 분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호재로 보고 이쪽에 지금 매기가 집중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어제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개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갈수록 힘이 빠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흐름은 건강한 흐름은 아니죠. 똑골뱅이 드는 흐름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주식 투자에 초보들이 많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데 큰 흐름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어제처럼 양시장이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큰 움직임을 보이는데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때문에 하락 종목이 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우리 영님,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님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서 우리 용님은요 ha681 골뱅이 네이버닷컴 제 이메일인데요. 여기로 용님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까지 보내주시면요. 닉네임,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꼭 또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슈퍼챗 해주시는 거는 제가 꼼꼼히 가계부 기록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또 보답할 때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원하신다 꼭 보내주시고. 정민이 여천님, 아이고 오랜만 아닙니까? 네. 제이츠님, 네. 그렇게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도 보시고 맞습니다. 우리 투자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꼭 국내 주식만 가지고 승부를 거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흐름들은 오늘은 셀메이커 좀 강세고 그동안 올랐던 엔게임 같은 건 이제 좀 쉬어도 별로 놀랍지 자연스럽죠. 엔게임 같은 건 좀 조정받고 어제 액면 분할 또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등으로 그 에코프로 BM이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LNF보다 똑같은 흐름이었죠. 오늘 오전 정도가 제일 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호재라고 믿고 이를 따라가는 우리의 청자님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 거 하는 거는 하수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이 급감하는 거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조짐입니다. 사실 제조업체는 매출이 정체마돼도 안 좋은 거예요. 운전자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났습니다. 어제 대만의 TSMC가 제법 올랐는데요. IT들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분위기고, 그래, 연휴 전날은 대체로 강세다. 그 다음에 연휴 끝난 첫날은 강세다. 등등 감안할 때, 오늘 전반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신고가를 냈고요. 게임주들도 조금씩 플러스입니다. 엔터는 고만고만 하고요. 지금 방산주들 플러스권이고 로봇 관련주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동안 이런 성장주들이 대형 조장세 좀 기조가 썼는데 오늘 고개를 드네요. 근데 이런 거는 틈새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류 흐름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칩리스, 팹리스, GPT 스토어 뭐 이런 종목들도 좀 플러스 나네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너무 억눌렸다. 뭐 이런 건가요? 그동안 쭉 조정을 받다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이 이들이 시장 전면을 주도하기에는 환경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 연휴다 보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도 들어온다 뭐 하면서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긍정적 리포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들 보면 워낙 중국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독재자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도 지금 인터넷 속도를 대폭 늦췄다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독재자들은 항상 독재자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 다물어 떠들지 마. 네, 주는 대로 그냥 먹고 대충 지내고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 얼마나 경제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등락이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들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도 이제 견제를 합니다. 바이오가 사실은 뭐 생화학과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덕을 본다. 삼성전 바이오는 CMO, 이 한마디로 바이오의 파운드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가 반도체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는 것처럼 CMO도 요런 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주는 바이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죠.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오늘도 현대차, 네, 자동차들 강합니다. 토요타 자동차 강하다. 세방전지가 실적 호전 나오면서 주가 쭉 뽑았죠. 그다음에 금융들은 뭘까요? 금융도 오늘은 은행은요, KB금융하고 하나금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 보실 필요 없어요. 다음에 지금 저 PBR주 흐름을 보면 오늘은 현대차, 삼성물산, 제가 지금 아까 개장 전 방송 때 현대차, 삼성물산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들이 오늘도 강세입니다. 네, 이 정도 흐름이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네, 저 PBR주도 오르고 좀 그동안 소외됐던 성장주들도 오르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과연 이 흐름이 지속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님 또 캡티비즈 후속파 제가 늘 공부를 하면서 또 좋은 종목 나오면 초기에 일찍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연휴에도 이번에 연휴에도 책상에 딱 붙어 있을 생각입니다. 밀린 숙제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지금 개장 초반에 양시장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흐름상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은 순매수를 보일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또 어제 외국인들 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이렇게 순매수가 확대됐고, 코스닥은 왔다 갔다 이랬죠. 오늘도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이 좀 많은 편인데 어제도 9시 41분이 기준이었어요. 9시 41분부터 네,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9시 10분이니까 수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지금은 좀 순매도가 늘어나는, 양시장 모두 순매도가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그 속에 코스피는 0.4%대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이 473, 하락 종목이 350, 무난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요, 마찬가지 외국인 순매도 상황인데요. 지수는 0.8% 상승폭이 좀 큰 이유는 어제랑 비슷하죠. 에코프로 BM 강세 영향이다. 상승 종목은 862, 하락 종목은 594. 일단 상승 종목이 많지만 어제는 한 9시 41분 정도부터 역전이 됐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싶은데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원은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많이 오릅니다 하셨는데 어제 IR이 있었어요. IR이 있어서 어제 IR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는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엔캠 중앙첨단 소재 많이 갖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저는 어제는 가지 않았는데 어제 IR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미 내용은 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우리 애청자님 딱지가 앉으셨죠. 051980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여태 빠질 때도 주구장창 빠질 때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고 이때는 막 심지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좀 뜸하죠. 왜냐, 저는 스타일 아시잖아요. 바닥일 때 기업 내용 가지고 설명 열심히 하고 불 붙었을 때 아마 굳이 제가 거기에다가 기름기 언저리 넣고 그때도 제가 이 작년 9월 정말 8월 9월 정말 지구장창 하락하고 9월 11월 정말 참 뒤돌아보면 이때가 참 기회였는데 그때는 내 죽는다 하고 단톡방에 저한테 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을 여러분께 이런데 사라 팔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는지 리튬염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여러분 학식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리튬염은 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시죠? 투자 환기 종목이 되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회사가 환기 종목이 되면 일단 경영진이라면 이사진이죠. 이사진이 기존보다 새로운 걸로 많이 바뀌어도 이것도 안 됩니다. 사명 변경 이것도 쉽잖아요.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상 엔캠이 사실상 인수를 하고 경영도 관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명에 엔캠을 넣고 이런 것도 못합니다. 그럼 또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한계 종목이 5월 되면 그래서 5월 되어야 족쇄가 풀려서 공식적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주총 끝나고 한 3월 말 아니면 4월 이때가 좀 어떻게 보면 또 편안하게 왜냐하면 3월 말 주총 때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투자 한계 종목이 벗어나는 게 확실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또 다른 저점 아닌 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부터는 꽃이 필 수 있다. 이걸 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 EDL 이런 것도 합작을 한 이유도 다 환기 종목 때문에 그래요. 환기니까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합작 형태로. 이 EDL도 엔캠이 49, 중앙이 51 이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이 리튬염이니까 중앙이 하지만 합작법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관계 종목이 되면 이렇게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리튬염이란 거는요 케미칼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1공정, 2공정, 3공정도 나누는데 1, 2, 3공정을 다 새만금에 한다. 이러면 자금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한 1, 2공정을 중국에서 하고 3공정만 새만금에 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며칠 더 빨리 가셔야 되겠죠? 아마 이런 공정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회사에서는 3공정만 새만금에서 하는 이런 공정들 연구를 하고 있겠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이 오정강 대표가 완전 엔지니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정강 대표가 업계에서 알려진 강점에 의하면 미국의 조지아 공장, 엔케미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조지아 공장이 지금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증설하는데 70억 들었다는 부문입니다. 자,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조지아 공장을 앞으로 올해 20만 톤까지 늘릴 예정인데 이 돈 다 어디서 하냐? 그 무식한 얘기예요. 이거는 공정에 대한 이해와 결국 전해액이란 특성을 알면 탱크를 이어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을 잘 알면 얼마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오정강 대표가 그런 부분에 매우 해박하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0만 톤까지 늘리더라도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다 공장이 있는 요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 크죠. 이러면 뭐 미국 나스닥에 미국 법인은 나스닥에 상장될 수도 있는 그런 걸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구조들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 애청자님이 이렇게 하 대표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어떤 그림을 가겠구나 좀 이해가 되시죠? 아직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참 그때 내 죽는다 할 때가 참 적극적인 매수 기회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주식이 비싸다 이럴 건 아닙니다. 시총 얼마 하나요? 중앙첨단 소재가 한번 볼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서 중앙첨단 소재 지금 몰라도 2,800억인데요. 후성이 한 1조 이상, 1조 하죠, 아직도. 훨씬, 후성도 많이 떨어졌구나. 8천억이군요. 중앙첨단 소재가 2,800억. 후성이 8,095억. 근데 전도 유망한, 생산 능력도 그렇고, 전도 유망하기는 중앙이 홀랐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잊지 마시는 요즘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전체가 워낙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엔캠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더라도 엔캠이 막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엔캠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 엔캠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IRA 시대에 전해액 부분이 가장 피부에 와닿게 수혜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거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 씨들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력이고 엄청난 게 성장할 것처럼 그거는 정말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같은 투자자들은 아주 왜곡시키고 보도하는 아주 질적으로 나쁜 행동들이죠. 자, 현명한 나님 IR 보고 싶네. 제가 해드린 이런 내용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모두 한 9시 10분, 13분 지나면서는 순매도가 주춤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실 이거 저라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런 얘기 애널리스트한테도 못 들으실 거예요. 애널리스트는 아직 중앙첨단 소재가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의외로 전액
리튬이온 이런 소재 분야는 잘 모릅니다. 양극재 이런 거는 잘 알아도 소재 분야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정도는 아주 고급 업계의 지식이니까 이 정도로 우리 CEO님이 지식을 갖추시면 얼마든지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팹리스, 칩리스들도 좀 고개를 듭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일시적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막 지금 여기서 이 시장,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 시장 흐름에 다시 팹리스, 칩리스 이런 종목들이 뭐 성장주로 간다.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요.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금은 외국인에서는 대형주 위주로만 대응하는 게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종목 찾기는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량주 찾기 흐름이 좀 이제부터 설 지나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동원산업도 제가 요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 하 대표가 모든 업종을 다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동원산업 리포트 이게 처음이에요. 그동안 관심 1도 없었습니다. 음식료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을 안 뒀었는데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이렇게 동원산업이 연간 영업이익이 2,600억에서 올해 작년에는 한 5천억 가까이 2,600억에서 한 5천억 가까이 매년 꾸준히 이익이 나는 구조군요. 자본금이 지금 465억인데요. 지금 상장사가 자사주를 28%를 전량 소각하는 경우 이게 처음입니다. 역대급 28%면 전체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총 발행 주식 3분의 1, 4분의 1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엄청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자본금이 이제 360억이 됩니다. 360억인데 매년 한 영업이익 2,6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난다. 9배에서 한번 그러면 뭐 한 15배? 이런 비즈니스가 있나요? 매년 자본금의 9배에서 15배씩 영업이익이 나는데 자기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여기도 배당 많이 줍니다. 이 회사는 지금 액면가 1,000원짜리입니다. 이제는 합병하고 나면 소각하고 나면 자본금이 360억으로 줄면 이제 매년 영업이익이 9배에서 뭐 15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본 유보율이 엄청 빨리 높아지는 거죠. 급속도로 높아질 거예요. 동원 엔터프라이즈랑 합병하는 바람에 잠시 주춤했는데요. 급속도로 높아질 겁니다. 그야말로 초우량 기업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 PBR이라고 할 때 이 북밸류가 이 북밸류가 자산이 주당 순자산이 기계장치 부동산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랬죠. 기계 팔아서 자사주 취득할 것도 아니고 공장 팔아서 자사주 취득할 것도 아니고 현금성 자산이 중요하다 그랬죠. 뭐 현금이 있어야 그걸로 주식을 사서 소각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현금성 자산이 이 회사는 많다 보니까 항상 M&A 적극적이죠. 한국 맥도날드, 보령 바이오파마, 최근에 HMM까지 HMM 인수도 한번 도전했었었죠. 그러니까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M&A까지 나서니까 이거는 이제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성과 수익성, 주주 환원을 다 곁들인 회사다. 그런데 주가는 왜 모양입니까? 잘 모르죠. 왜요? 우리 모든 업종을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우리 하 대표도 인제 알 정도인데 이게 시장에 알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비슷한 예지만 엔캠도 그랬지 않습니까? 엔캠도 시장에 알려지려면 시간이 걸리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좀 우량주 찾기,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면서 우량주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동원산업 이런 주식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겠다. 제 동원산업이 HMM 인수에 또 뛰어든다면 억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막 달갑지는 않은데요. 해운 업황이 안 좋아서 달갑지는 않은데 만약에 인수한다면 조건이 중요하겠죠. 조건이 좋으면 득이 될 거고. 근데 지금은 아마 HMM을 이번에 하림과 HMM의 결렬 내용을 보니까 결국 HMM이 국적선사다 보니까 야 경영에는 관여하겠다 하는 게 매각 측 입장 아닙니까? 네, 사실 황당한 얘기죠. 팔아먹는 놈이 팔아먹으면서 내가 경영도 내가 좀 관여해야 되겠어. 말 같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좀 힘들다. 국적선사라서. 이 내용이면 뭐 삼성도 인수 못하겠죠. 두 번째는 4월 총선이 있어서 총선 전에 뭐 하기는 힘들 겁니다. 뭘 하더라도. 그리고 뭘 하든 총선 이후에 하더라도 경영에 계속 관여하겠다. 그러면 이걸 뭐 하려고 인수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원산업이 한국 맥도날드도 인수를 안 하는 쪽이라서 아주 깐깐하게 하는 쪽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 매우 낮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번에 HMM과 하림의 결렬 내용을 보니까 그 누구도 지금 HMM 인수를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저라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돈 쎄 빠지게 마련해서 인수하는데 경영권을 쥐들이 관여한다고? 우리가 흔히 M&A 할 때 팔아먹는 사람 측에서 팔면서 돈도 챙겨가면서 내가 경영도 어느 정도 조금 관여해야 되겠어. 정말 황당한 소리죠. 그러면 에라 그래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HMM의 결국은 HMM은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그 대주주가 정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전처럼 그냥 공기업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아이고, 허니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허니쭈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캡티비전 모의예수 불리는 거, 자, 캡티비전 설명드릴게요. 참 또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 저만저거 맨날 온갖 것 분석 다 하죠. 5월, 제가 알기로는 5월 17일 정도, 네, 기존에 그 원래 걸람 최대주주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예수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해제된다고 주식 팔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한 2,800만 주가 지금까지 총 발행 주식 수예요. 그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 증시는 엄청 크잖아요. 애플 하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 전체보다 훨씬 많죠. 엄청 큰 시장이라서 지금도 굉장히 좀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그냥 쉽게 말씀 공 하나 떼면 될 것 같아요. 공 하나 떼면. 미국에서 시총 1조다. 그러면요. 제가 볼 우리나라는 천억보다 더 작은 숫자라서 보호예수 해제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린 핵심은 이 제규어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제규어 사모펀드가 과연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꾸며주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회사가 미국의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해서 자기들이 만든 스펙에 합병 상장시켜서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아주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시죠. 물론 제규어가 제대로 못하면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할만하니까 이렇게 일을 벌였겠죠. 네. 네, 허니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용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는 참 여러분께 그래도 죄송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9월 10월 폭락장은 너무 잔인한 장이기도 했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서 늘 항상 마음이 무겁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자, 9시, 한 18분 정도, 9시 18분, 20분 정도부터는 양시장의 외국인들이 오늘은 똑같이 움직이네요.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흐름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가 0.5% 아까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외국인들은 아까보다 70억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이제 순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이러다 순매수로 돌아서겠죠? 요즘 분위기 봐서는 상승 종목이 542대 하락 종목이 318, 그래서 상승 종목이 69 종목 늘어났고요. 하락 종목은 32 종목 줄었어요. 네, 일단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어제도 이랬어요. 어제는 그러다가 9시 한 51분 경부터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많아졌는데, 근데 지금 코스닥은 지금까지는 기세가 좋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아까보다 117억 줄어들었네요. 127억 줄어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1.07%, 아까보다 좀 올랐어요. 아까보다 0.23% 올랐습니다. 더 올랐고요. 상승도 뭐 1000개가 넘었어요. 종목은 474. 그래서 상승 종목이 160 종목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120 종목 줄었어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시장에 힘이 있는데, 자, 걱정은 이제 어제는 9시 51분부터 분위기 바뀌었는데요. 자,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가 밀리죠. 에코프로 BM도 밀리죠. 그래서 지금 어제 상승이 다, 네,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가는 게 호재일 수가 없다. 그래서 LNF도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드러난 당일은 강세를 보였지만 그 다음 날 정도 고점을 해서 밀렸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 종목이 슬슬 밀리면 지수가 밀릴 거고, 그 분위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코스닥의 경우 남아있는 게 다른 종목들도 어제처럼 기가 죽느냐. 그렇게 되면 하락 종목이 급속히 늘어나겠죠. 아니면 야 에코프로 BM아, 너는 꺾이더라도 나는 갈란다. 이렇게 차별화된다면 또 될 수 있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제처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밀리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운매 기주고 하느냐, 아니면 야 너는 좀 빠지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갈란다 하느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관건일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좀 뭐 무난하고 합리적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강력하게 순매수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맛은 뻔하다. 그래서 그 입맛에 우리가 편승해야 된다. 지금 외국인은 이런 종목들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화재가 좀 강하네요. 그래서 이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적절하겠다. 그리고 조금 확산에 대비해서 동원산업이나 크랩톤, SK텔레콤 뭐 이런 종목들도, 네, 이런 종목은 상승폭이 없어서 부담은 없죠. 아직 시당이 안 걸려서 답답한 면이 있지만. 아유, JS번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우리 윤영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참 부족한 자를 이렇게 과도하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말씀 많이 드렸죠. 홍콩 ELS 사태를 보면,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보면서, 야, 참, 우리가 기관이 개인보다 유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개인보다 유리한 이유는요. 자금이, 네, 대규모고,
장기죠. 그래서 대규모의 장기 자금은 항상 단기 자금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 사서 처박아 놓으면 당연히 은행 주담대 얻어서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금의 성격이 이런 거죠. 근데 ELS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돈을 맡겼는데 지금 반토막을 내놨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을 장기로 맡겼는데 글로벌이 뭐 잘 투자한다고 또 2분의 1 토막 냈고, 예전에 브라질 국채 사건도 그랬고, 지금 부동산 펀드는 아예 제로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 펀드는. 자, 그런 걸 감안할 때 참 타인을 돈 벌어주게 한다는 게 참 힘들구나.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역할은 여러분 대신 이렇게 모든 방면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CEO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모 역할을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식 매매하면 잘할까요?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만약에 그걸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제가 벌써 재벌 됐겠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에 대해서 알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분명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저는 그 역할을 계속 여러분께 하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막 주식 너무 선동가들이 많잖아요. 몇 년 들고 있으면 몇 배가 될 겁니다. 막 이런, 제가 볼 때는 그 다 사기꾼들인데요. 사기꾼들이 네, 스타인양 행세하는 시대가 그렇게 서글픈데요. 우리 손흥민 아버지 같이 진실한 분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소리 지르고 권력을 얻고 득세하는 일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거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 허니쪼님, 윤영님, 용님, 네, 제이석원님은 다 저랑, 우리 애청자님은 다 저랑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저랑 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만큼 배운 제가 여러분께 막 몇 년 있으면 몇 배 한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제가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 우리 CEO님께 대신 공부해서 이렇게 도움되도록, 그래서 제가 좀 미흡할 경우도 많지만 엔캠이나 중앙첨단소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지식은 네, 주가에 반영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들도 제가 계속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좀 도움되도록.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게 막 제가 물론 또 별도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증권사 리포트,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온 기사, 공시, 제 자료들 아시죠? 제 로데이터 아시죠? 이런 거를 공부해서 네, 여러분께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녹이는 거라서,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으로 치면 한 전략가, 스트레티지스트 개념입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이번 설 연휴에는 또 열심히 그동안 미뤘던 그 숙제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계속 소통하고, 당연히 지금 우리 캡티비전은 또 우리 연휴 없이 될 거니까 또 변화가 있으면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비전을 좀 싸게 사셨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제가 좀 힘이 나는데요. 또 엔캠 중앙첨단 소재 손해를 다 많이 하고 이익 났습니다, 내지는 손해 다 찾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힘이 나지만 올해는 좀 더 잘해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CEO님을 보좌하는 특급 참모 태민이었고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저는 2월 13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전날은, 연휴 전날은 대체로 강했고 연휴가 끝나는 첫날도 대체로 강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코스닥의 경우는 에코프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연휴 끝나고 2월 13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